좋아요, 구독. 지금은 뭐 약보합 조정 수준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혹시라도 과장되거나 혹시 잘못된 해석이 있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원래 연말 연초엔 약간 연말 인사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이렇거든요. 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몇 년간이 연말도 뜨겁고 연초도 뜨겁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다들 이게 연말 연초도 원래 강해야 되는 거고 연말 연초에 뭐가 조금 안 되면 시장이 완전 죽었다 뭐 조정받는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원래 설 전까지 조용해요. 네네. 추석 지나고 설 전까지 조금 조용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요 몇 한 5, 6년을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그냥 원래 이때쯤 되면 조용한 거다. 네. 원래 이때쯤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그러는 거지 부동산 같은 거 관심 둘 게 아닌 거죠 원래. 그래서 이제 네. 제 생각에 시장이 조정받는다 보다도 지금은 확실히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졌어요. 맞아요. 연초부터 엄청 거래량 살리려는 분위기들이 11월, 12월 되면서 거래량이 다 줄었는데 작년도 요때쯤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작년도 요맘때쯤에는 직거래라는 방식으로 시장가를 거의 막 이렇게 엄청 시장가보다 엄청 낮은 가격에 직거래들이 나오면서 네. 이 실거래를 봐라. 시장가가 이미 다 옛날 고점 대비 40% 50% 하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은 정말 많이 줄었는데 네. 그런 거래는 많이 안 보여요. 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줄어든 것 대비 확실히 인기 있는 동네에 시입주할 수 있는 집들은 계속 자기 자리에서 거래되고 있고 네. 이상한 거래도 없어요. 막 진짜 낮은 이상 거래들은 거의 없고 네. 그냥 직전 거래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장 죽는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들은 계속 똑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냐? 네네.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지? 작년하고 완전 다른 점. 작년엔 거래가 정말 없었고 네. 지금은 거래가 있는 데는 있긴 있어요. 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나머지 동네는 다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전혀 안 돼요. 아, 내 집은 그렇네요. 안 팔리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은 팔리고 가격도 네. 비슷하고. 그게 이제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용기를 낸 사람은 가는 거고 네. 그 용기를 낸 사람은 샀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싸게 파는 거고 지금 두 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거에서 제가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동산도 계절을 탄다. 아까 말씀하신 12월에는 캐롤을 불러야 된다 네네네. 하셨잖아요. 뭐 이 정책적인 이슈, 뭐 실수요 이슈, 계절적인 거 뭐 다 있는데 뭐 지금 12월인데 이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거래가 뜸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원래 연말에 사람들이 결정을 잘 안 해요. 음. 왜냐하면 회사 다녀본 사람들도 다 아실 텐데 한 11월쯤 되면 올해 농사 다 졌기 때문에 목표도 다 채웠고 네.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에 다시 해야죠. 내년에 목표가 새로 나왔을 때 네, 내가 네.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연말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연말은 이제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고 조금 정리하는 시기인데 네. 근데 다들 그래도 관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 내년에 정책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특히 내년 같으면 저게 총선이 있으니까 또 선거 결과 보고 하겠다 네, 뭐 이런 게 지금 맞물려 있는데 매수의 가장 좋은 시점은 경쟁자가 가장 없을 때예요. 네. 오. 그러니까 남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가 매수에 제일 좋죠. 남들도 사기 시작할 때는 나도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제일 걸림돌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팔아야 사는데 그렇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턱 사면은 너무 쉬운데 나도 팔고 사야 되니까 이거는 답이 없다. 근데 그럴 때 아까 용기가 사고 파는 거죠. 살 때는 대출받아 사고 파는 거죠. 이 시기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이게 다 맞물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5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있어서 맞아요. 꼭 그냥 그거 지나가기 전에 좀 싸고 그 뒤에는 조금 비싸지거든요. 왜냐면 네. 그 전까지는 어쨌든 종부세 부담이라는 게 들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빨리 좀 팔고 싶으신 분들 그 전에 팔고 싶은 거고 그 이후에 팔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좀 빨리 털어버리고자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네. 있다. 그래서 봄에 많이 거래가 돼요. 네. 하실 만한 분들은 그 봄에 내놓으시니까 네.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예요. 음. 겨울에는 원래 좀 조용해요. 네. 그래서 12월은 원래 이렇게 거래가 좀 뜸하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세가 계속 강세인 모습입니다. 서울이 더 그런데요. 전세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간단하게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결국 전세라는 것도 수요 공급인데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전세 공급이 확 늘어나면 네. 전세값이 안정되는 건데 지금 전세값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전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오, 네. 근데 전세 공급은 1주택자가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네. 딴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을 빌려주는 좀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 네, 네. 결국 다주택자가 전세 공급을 하는 건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도 다주택자를 살리는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에 등록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던 분들은 다 말소돼가지고 네. 갖고 있던 집을 팔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갖고 있던 집들, 특히나 뭐 센터에 있는 좋은 집들이라기보다는 임대 사업을 하셨으니까 조금 싼 집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막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전세를 놓으면 뭐 안 되니까 무조건 그 네. 집을 비워서 팔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 원래대로라면 그런 집들이 다 전세 공급이 됐어야 되는 집들인데 이제는 그게 전세가 아니라 매매 시장으로만 돌아갔다. 네.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공급되는 집이 확 줄어든 거죠. 한마디로 뭐 전세난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유, 정부 정책. 정책으로. 네. 정부가 다주택자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4년 부동산 대전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죠.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전망이라는 말은 좀 너무 거창하고요. 네. 조그맣게 내다보면 전세값이 좀 많이 강할 것 같아서 전세값 강한 상황에 이 임대료 부담이 점점 늘어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임대료 부담을 극복할 거냐, 전세 올려줄 거냐, 아니면 그냥 살 거냐, 집을 네. 사서 들어갈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부정론이 팽배하신 분들은 절대 안 사실 거고, 네. 그래도 아까 난 이 집에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성을 부여하실 분들은 뭐 내년에도 빨리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2024년도를 너무 좀 부정론 일색으로 좀 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액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매매가는 2023년도가 늦게부터 반등이 나와서 연간으로는 하락인데 네. 오르기 시작한 데부터는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 왔다 갔다 연간으로. 네. 그래서 그 정도 눈높이를 두고 보시면 네.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서 뭐 2023년도 같은 초반에 엄청 하락했었는데 1, 네. 2월 달에 정말 엄청나게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유지되는데 전세값 때문에 조금 강세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것 같다를 눈여겨 보시면은 어떤 결정해야 될지가 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얘기 자꾸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뭐 금리 좀 편해지면 또 많이들 결정하시기 편해지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계속 FOMC 통해서 얘기가 긍정적으로는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면 내년 부동산에 바로 영향이 있을까요? 이 금리가 사실 집값에 영향을 그대로 주는 건 아닌데 네. 사람들의 기분을 되게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살 때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조금 빌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월 지출이 좀 많다 생각되시면 좀 기분이 언짢아지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많이는 못 받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로 소득 대비 뭐 이렇게 보는 DSR이다 뭐다 많아가지고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네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받고 집 사시는 분들은 없어서 네.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는데 아까 기분 문제, 좀 돈 빌려도 괜찮겠는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갈아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그거보다도 아까 여기 오는데 점심 저녁 시간 언저리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가게들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맞습니다. 진짜 경기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회복을 할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 경기 좋고 다 나쁜데 네네. 이 경기 나쁨을 좀 어떻게든 다들 완화시키려면 뭐 자영업자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금리가 조금 내려가야 다들 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가장 걱정이에요. 전세 가격, 금리. 네. 네, 결국에는 그래도 답을 명쾌하게 주신 것 같아요. 실수요대로 움직여라. 결국엔 그럴까요? 많이 부담만 안 지으시면 돼요. 뭐 할 때 집값에 막 70%씩 대출 받아서 사시는 건 이건 좀 너무 힘든 일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해도 되거든요.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네. 돈을 못 버는 분들이 하시고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대출을 잘 안 받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만약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급여로 네.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까 제가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대출을 오히려 안 받고 네. 돈을 좀 못 버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이 사실은 대출 금액 요게 가장 지금 부담이 많이들 되시잖아요. 어떤 간단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거비가 가구 소득의 한 30% 정도는 부담을 해야 30%. 네, 그래야 내가 좀 생각하는 동네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 기준은 낮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20%도 많다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버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네. 1억 원 정도가 됐다. 근데 1억 원인데 이제 세전이에요. 나누기 12 하셔가지고 이제 830만 원 정도 이제 가구 소득이 있으면 30%니까 한 250, 60만 원 언저리의 이자 부담을 혹은 이제 그게 월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임대료 부담을 짓는 정도는 가셔야 그분들이 딱 내가 생각하는 워너비 주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네, 어느 정도 만족은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곳에 네, 지내시. 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 근데 현실은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문제도 있지만 뭐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한 30% 정도의 월세인 동네들을 거꾸로 전세로 돌려보시던 매매가를 찾아보시면 아 거기가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